자, 볼게. 63번. 자, 두 점 A와 B 좌표 주어져 있고, 그지? 자,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선분의 AB가 Y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이 되고 있대. 자, M 플러스 N의 값을 계산하시오. 요게 문제야. 됐지?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가장 간단히 하는 형태는 뭐냐면은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내분점을 실제로 구해보는 거지, 그지? 자, 내분점을 실제로 구해봤을 때 우리가 요 두 개의 내분점을 M과 N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맞지? 그랬을 때 걔가 Y축에 의해서 잘려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 점이 Y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럼 뭐 Y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건 X 좌표가 0이라는 의미일 거야. 요까지 논리되지? 됐지? 자, 그러면 살펴볼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가 있을 거고, 자, 4, 1이 있을 건데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보자. 됐지? 자, 그러면 내분점 찾아주면 M 플러스 N분의 4M 마이너스 7M M 플러스 N분의 M 마이너스 5M 요렇게 잡히겠니? 근데 얘가 Y축 위에 점이 돼야 되니까 X좌표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좌표가 0이 된다는 건 위에 있는 거 4M 마이너스 7N이 0이 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4M은 7N과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적어줄 수 있겠네? 맞지? 여기서 근데 좌표 하나를 더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식 하나를 더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M 대 N으로 내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비율 관계만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요게 주어졌을 때 내가 M 대 N이 몇 대 몇인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내양의 곱이 7N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가 7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고, 외양의 곱이 4M이 나와야 될 거니까 여기에 4가 곱해져야지 나오겠지.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M 대 N은 7대 4가 돼야 되니까 M 플러스 N은 11이 돼야 된다. 요렇게 풀어주면 마무리 되겠지. 됐지? 자, 그런데 봐봐봐. 자, 우리가 내분점 관점 이용할 때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 잘 기억해놔야 돼. 봐봐, 집중해. 자, 봐봐. 우리 요런 얘기 할 수 있다 그랬어. 다시 한번 봐볼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 요렇게 잡는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우리 증명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봐봐. 증명할 때 요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도 M 대 N이 돼야 된다. 맞지? 자, 그리고 요렇게 연장했을 때도 여기도 M 대 N이 돼야 된다. 맞니? 요 기억하고 있니? 요거.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잖아, 지금. 그치? 자, 그러니까 하나 여기가 A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렇지? 여기에 이렇게 B가 있는데 요게 4, 1이 있는데 이렇게 Y축이 있단 말이야. Y축. 맞지? Y축에 의해서 요 선이 잘렸다는 소리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잘렸다는 소리거든. 이때 결국은 M 대 N을 구하라는 의미인 거거든, 지금. 맞니? 자, 그러면 봐봐봐. 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됐지? 요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도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M 대 N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근데 Y축이라는 건 X좌표가 몇인 곳이니까 0인 곳이잖아.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이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까지일 거 아니야? 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M 대 N이 7대 4다라는 걸 바로 볼 수도 있어야 돼. 뭐 이거를 굳이 막 이렇게 풀지 않아도. 알았지? 됐지? 자, 요런 관점도 좀 잘 기억해둔다. 자, 봐봐. AB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맞지?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A, B가 누구랑 같대? 4, A, C랑 같아야 된대. 자, A, B가 4, A, C랑 같아야 한대. 됐나?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너네가 실수 많이 하는 거,
저거에 관해서 비율 관계를 알 수 있다. 몇 대 몇인지 실수하지 말자. 자, 그럼 보자. A, B 대 A, C가 4대 1이야, 1대 4야. 4대 1인 거 보이지? 그렇지? 여기에 곱해져야 되는 게 내항에 4AC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게 4대 자 1이 된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자. A, B의 길이가 그러면 4K라고 잡겠다면 AC의 길이는 K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는 되니?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살펴보자. 우리 선분 AB 위의 점 C라고 돼 있어. 자,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지. 봐라.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에 C가 있는데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경우 이거를 따져줘야 되고, 두 번째 여기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경우 이거 따져줘야 되고, 세 번째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여기에 C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개를 따져줘야 되죠. 원래는. 맞지?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선분 AB 위의 점 C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선분 AB 위에 있다라는 거다, C가. 근데 얘는 선분 AB 위에 C가 있는 게 아니지. 이건 직선 AB 위에 C가 있는 거지. 얘도 직선 AB 위에 C가 있는 거지. 여기서는 이 경우만 생각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얘들아. 자, 선분 AB 위에 C. 상황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얘만 얘기하는 거다, 그지? 맞니? 직선 AB 위에 C,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소리다. 물론 이 중에서 뭔가 하나는 안 되겠지만 길이 조건이 안 맞아서. 됐지?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C라고도 나올 수 있어. 알았지? 자,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C래. AB를 이어준 곳 위에 C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1번, 2번, 3번 중에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1, 3번. 2번은 안 되는 거야. 얘는 2번은 안 된다고. 연장선 위에 C라고 했는데 얘는 연장선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AB 위에 있는 거니까. 일단 요 문장이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냐에 따라서 따져야 되는 조건을 얘만 따질 거냐, 얘만 따질 거냐, 다 따질 거냐는 그건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여기까지 논리 되니? 여기까지 논리 되지? 정말 치사하게 내면은 이제 보기에 넣어둔다고. 알았지? 문제를 이렇게 내놓고 얘도 보기에 넣어둔다고. 그러면 틀릴 수 있다고. 이해되지? 뭔 소린지 이거? 자, 그러면 일단 요 문제는 선분위를 쓰니까 자, 요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맞지? 자, 요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몇인 거고 4K가 되는 거고, A부터 C까지 요 길이가 몇이 되는 거고 K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는 당연히 몇이겠어? 3K겠지? 당연히 3K겠지? 그러면 C의 위치는 결국 어떻게 된다? A, 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에 위치하게 된다. 됐지? 자, 그러면 C의 위치는 C는 A, 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에 위치하게 된다. 됐지? 문제 없니? 자, 그러면 A, B의 1대 3 내분점을 구해보면 끝나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A 잡아주면 5,2. 자, B 잡아주면 1,6. 자, 1대 3으로 내분점. 됐지? 자, 공식을 아직까지 모르는 애는 없지? 그냥 쓴다. 이제 이 정도면은 습득이 됐어야지. 1 더하기 15가 나올 거고 4분의 6 플러스 6이 나오겠지. 그러면 4분의 16이니까 4, 4분의 12니까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4,3이 C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끝나겠네. 자, 67번 봐볼게. 자, 그럼 일단 논리부터. 자, 직선 AB 위의 점이래. 그치? C가 왼쪽에 있어도 되고 가운데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돼. 여기까지는 논리 되지? 자, 그런데 봐봐봐. 지금 A가 뭐라 그랬어?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지. A가 0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요 점들을 어떻게 해주자? 조금 정확하게 찍어주면 좋다. 최대한. 그럼 봐봐봐. A는 X좌표만 볼게. X좌표만. A는 마이너스 2고 B는 0이니까 A를 어쨌든 왼쪽에 찍으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 찍힐 거야. 여기에 이렇게 A가 있을 거고 여기에 B가 찍히는 상황이 나올 거야. 됐지? 자, 그런데 C가 여기 쓸 수는 없지. 여기 가면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치? B보다 오른쪽에 찍으면 양수니까. 그럼 B가 0이니까 얘보다 왼쪽에 찍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C는 여기도 가능하고 일단 여기도 가능한 거지. 직선 AB 위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상황은 두 개로 나눠주자.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CAB 순으로 가는 경우. 요 순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는 ACB 순으로 갈 수도 있겠지. 됐지? 원래는 C가 이쪽도 찍는 거지만 A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안 찍어봐도 된다는 소리야.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이어가 보자. 자, 뭐라고 돼 있냐면 A, B가 자, 3BC래. 그러면 A, B 대 BC는 1대 3, 3대 1. 3대 1. 보여? 그러니까 A, B가 3K. BC가 K. 자, 여기까지 논리됐니?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지, 그지? 자, AB, 요만큼의 길이가 3K,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K. 그랬는데, B부터 C가 K. 그림상 말이 안 되지. BC가 더 길어야 되는데, 그지? 말이 안 되지. 그럼 여기가 뭐야? K 빼기 3K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 그림은 폐기. 요건 아니겠다. 자,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 A부터 B까지가 3K. 근데 B부터 C까지가 K. 그러면 A부터 C까지는 2K. 됐지? 그러면 C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A 적어주고 마이너스 2,1, B 적어주고 0,5, 2대 1로 내분 점을 찾으면 그게 C가 되는 거네. 그러면 좌표가 3분의 마이너스 2, 3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지? 두 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분의 9니까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겠네. 다시 봐봐. 무게중심을 찾고 싶어 너네가. 알았지? 너무 공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알았지? 물론 공식으로 풀어도 풀리긴 하겠지만 너무 공식으로만 풀지 말고. 자, 어떻게 된다?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있을 때 어딜 잡아주고 중점을 잡아주고, 그지? 중점 잡아서 이렇게 뭘 그은 다음에 중선을 그은 다음에, 그지? 그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나온다.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나온다. 이게 무게중심이다. 됐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봐봐. 지금 ABC가 있는데 여기 A의 좌표가 6,-1이라고 나와 있고 B의 좌표는 어딘지 모르고 C의 좌표는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BC의 중점의 좌표가 3,-4래. 그렇지? 여기 내가 딱 가운데를 잡아주면 여기가 3,-4가 나와야 된대. 자, 무게중심을 구해보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AM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그게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A의 좌표 6,-1 주고 M의 좌표 3,-4 주고 얘를 2대 1로 내분점을 찾아주면 그게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계산하면 3분의 6 더하기 6이니까 10이 나올 거고 3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좌표는 4,-3분의 13이다. 됐지? 왜 없어? 내가 뭐 잘못 적었냐? 6,-1 맞고 BC의 중점을 잡아 3,-4 맞고 무게중심 구하는 거 맞고 2대 1 맞고 6, 6, 12 맞고 마이너스 8이구나. 마이너스 9지 여기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네. 됐지? 그래서 4,-3 되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자, 볼게. 자, 사각형을 그려봤더니 얘가 마름모가 돼야 된대. 됐지? 자, 그랬을 때 A, B의 값을 계산해보자 라고 돼 있고, 자, 마름모래, 마름모. 마름모. 자, A의 좌표. 자, 5,A. 자, B의 좌표. 1,B. 자, C의 좌표. 마이너스 3,4. 자, D의 좌표. 1,7. 자, 요 자식이 마름모가 되고 싶대. 됐나?
자, 그랬을 때 AB의 값을 계산하시오가 우리의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 마름모의 성질을 써야 되겠지. 그치? 자, 근데 마름모는 어차피 평행사변형이지. 평행사변형은 뭐니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니까 얘도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겠다. 그런데 마름모는 어쨌든 평행사변형보다는 좀 더 강한 얘니까 뭔가 추가되는 조건이 있잖아. 추가되는 조건은 대각선이 서로 몇 도로 만나야 돼? 90도로 만나야 돼.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90도라는 조건이 추가돼. 자, 그러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의 조건에서 추가되는 조건이 뭐냐면 대각선이 90도. 얘를 추가시키면 되고, 그치? 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면 원래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다는 조건만 있지만 마름모는 4개가 다 같아야 되지. 그치?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추가돼야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얘는 평행사변형이니까, 그치? 너네 평행사변형 문제 어떻게 풀었어? A와 C의 중점이 BD의 중점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풀었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기 때문에. 맞지? 자, 그러면 먼저 AC의 중점을 구해보면 2분의 5-3, 2분의 A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요거가 BD의 중점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B 플러스 7 요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X좌표는 1이고 1이니까 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Y좌표 A 플러스 4랑 B 플러스 7이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플러스 4가 B 플러스 7과 같은 거다라는 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뭔가 조건을 더 써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런데 봐봐. 대각선이 서로 90도다. 자, 두 개의 직선이 90도로 만난다. 배운 적 있어 없어? 두 개의 대각선이 90도로 만나면 어떤 성질을 가져? 당연히 안 배웠겠지. 뒤에 따르면서 배울 거니까. 됐지? 얘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얘가 더 쉬워 원래. 알았지? 뒤까지 배우고 나면 얘로 풀 건데 지금은 얘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는 못 써. 이해되지? 자, 그런데 내 변의 길이가 같다. 길이 재는 건 잴 수 있어 없어? 잴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내 변의 길이가 같다. 길이 재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조건 어쨌든 하나만 어떻게든 뽑아내면 되잖아 우리는. 맞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길이 한번 재보자. 이 길이는 루트 몇이 나와? 4, 4, 16 더하기 3, 3은 9 루트 25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이 길이도 몇이 나와야 된다? 루트 25가 나와야 된다. 그치? 자, 그럼 요 길이를 재보면 루트 몇이 나와? 16 플러스 A-7의 제곱이 나오는데 요게 루트 25랑 같아야 돼. 이런 의미가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A-7의 제곱이 9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네. 그러면 A-7이 3이거나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네. 그러면 A는 10이거나 4라는 소리겠다. 됐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 B의 값을 구해보자. 자, B는 몇이 나와야 돼? A에 10 넣으면 요거 B가 몇이니까 지금 A 빼기 3이잖아? 맞지? A에서 3 빼면 되니까 여기서 3 빼면 얘는 7이 나올 거고 여기서 3 빼면 1 요렇게 나오잖아? 됐지? 그러면은 이제 답이 진짜 둘 다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지 이건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한번 구해보고 이 상황에서 한번 구해보면 되지. 그치? 자, 10하고 7이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가 5,10이고 여기가 1,7이라는 거거든? 맞지? 자, 그러면 요 길이 재봐봐. 요 길이 루트 25 나오지? 이 길이 재봐봐. 루트 25 나오니? 루트 25 나오지? 요건 문제가 없네. 그치? 일단 요거는 되나 보다. 됐지? 4일 해보자. 그럼 여기를 4로 바꾸고 여기를 1로 바꿀게. 자, 그러면 이 길이 재보자. 이 길이 몇이냐? 루트 25 나오지? 이 길이 재보자. 루트 25 나오네? 됐지? 그러면 둘 다 답이 되나 보지. 됐지? 자, 그래서 A, B는 몇이 되고 70이거나 4다. 이렇게 되면서 끝나겠네. 됐지? 뭐 문제 없지 않나? 그치? 뭐 겹치는 거 없고 뭐 10,10으로 들어가도 뭐 문제 없지? 답은 둘 다 되겠다. 되니? 요거는 빼자. 넣으면은 B랑 D가 겹치지. 지금 똑같이 1,7로 그래서 안 되겠네. 그냥 한 점이 돼버리니까. 됐지? 그러면 사각형이 안 되겠지. 자,
다음 보자. 자, 우리가 삼각형이 있대. 삼각형이 있대. 자, A가 1,2. 자,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C가 3,1. 자, 뭐 했대? 각 A를 2등분 했대. 반으로 잘랐대. 자, 그러면 각 A를 내가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만나는 점. 자, 여기를 D라고 불렀을 때 자, 우리가 D의 좌표를 구해보자가 최종적인 문제야. 됐지? 자, 각의 2등분선 어떤 성질을 가져가야 된다? AB 대 AC는, 그지? BD 대 CD와 같아야 된다. 한마디로 AB는 길이를 잴 수 있고 AC는 길이를 잴 수 있기 때문에 얘랑 얘의 비율 관계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랑 얘의 비율 관계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비율 관계를 구했으면은 내분점 공식 쓰면 D가 나오겠다, 이런 관점이겠지. 자, 그러면 먼저 A, B의 길이부터 재보자. 자, 4 플러스 4, 16이니까 루트 20이지, 여기는. 루트 20, 2루트 5야. 자, 여기는 2루트 5가 될 거고, 자, 요쪽 재보자. 1에서 3 빼면 2 제곱하면 4, 더하기 2에서 1 빼면 1, 제곱하면 1이지. 여긴 루트 5가 되겠네. 그럼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 2 대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도 2 대 1이 나와야 된다. 요렇게 되겠네. 자, 그러니까 D의 좌표는 BC를 2 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 됐지? 자, 그럼 B의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적어주고, C의 좌표 3,1 적어주고, 2 대 1 적어주면 되겠네. 자, 내분점 구해보면 3분의 6 마이너스 1이 되고 3분의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5, 0이 되겠네. A 더하기 B는 3분의 5가 나오겠다. 그치? 자, 2단원 가자. 직선의 방정식. 자, 볼게. 자,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수식화해서 표현하자라는 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직선 이미 배웠어. 몇 차 함수? 1차 함수.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직선의 방정식의 관점은 뭐냐면은, 자, 어쨌든 1차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자라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이제 뭐 중학교 때랑 당연히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몇 가지가 좀 더 추가된다. 그런 관점만 가지고 갈게. 자, 일단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중학교 때랑 동일하다. 알았지? 자, 볼게. 다시 한번. 자, 1번, 2번, 3번 다 외우지 마. 당연히 쓰잘데기 없는 소리야. 알았지? 그냥 요 관점만 기억한다. 자, 보자. 일단 자, 직선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지.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모양을 알아야 되니까,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어디를 지나는지를 알아야 돼.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뭐 이런 얘들은 다 요거로 풀어줄 수 있으니까 요것만 알면 돼. 됐지? 자, 중학교 때랑 똑같이 해볼게 한번. 일단 자, 기울기가 m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지? x의 개수가 m이라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y는 뭐라고 적어? mx 플러스 n 이렇게 적는 건가? 그러면 이제 n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n을 구하기 위해서 너네 뭐하지? 얘를 집어 넣어주지, 그지? 자, 그러면 넣어주면 이렇게 적을 거야. y1은 mx1 플러스 n이라고 적을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n이라는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야. 됐나? 그러면 요 n에다가 뭐 할 수 있다? 얘를 집어 넣을 수 있다라는 소리지. 자, 집어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y는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린가? 근데 요거 두 개 뭐 할 수 있니? m으로 묶어버릴 수 있지. 자, m으로 묶어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y는 m의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앞으로는 원래 중학교 때처럼 적고 대입해서 n 구해서 다시 대입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바로 적어줄 거야. 알았지? 자, 봐봐봐. 연습 한번 간단히 해보자. 별거 아니다. 자, 기울기가 2야. 근데 얘가 뭐 1, 마이너스 3을 지난데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자면 이렇게 적어. 그냥 y는 일단 기울기를 적은 상황에서. 됐지? 자, 뭐가 적으면 돼? x 빼기 x 좌표를 적으면 돼.
그러니까 x 한 다음에 얘 부호 바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런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적어줘? 그냥 그대로 적어주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준다. 됐지? 전개만 하면 되니까 y는 몇이 나온다? 2x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 되는 거지.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울기하고 한 점이 나오면 편한데 기울기가 이번엔 안 주어져 있고 점이 두 개가 주어져.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진다고 해보자. 그래도 동일하겠지.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끼리 뺀 거 분의 y끼리 뺀 거 이니까. 됐지? 그러니까 y는 기울기 자리에 두고 적으면 돼. x2 x1분의 y2 y1. 이게 기울기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x 빼기 x 좌표지. 얘를 쓰던 상관이 없다. 전개하면 똑같이 나와 무조건. 만약에 전개인데 다르게 나온다. 기울기를 실수해서 잘못 구한 거야. 알았지? 자, x x1 더하기 y1 이렇게 적어주면은 마무리할 수 있다. 별거 없지? 자, 세 번째.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다. 물론 공식은 나와 있지만 외우지 않는다. 이런 거 외우지 마. 쓸데없이. 알았지? 그냥 x좌표가 a, x절편이 a야라고 나왔던 건 a, 0이라는 소리고, 그지? y절편이 b야라고 나왔던 건 0, b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상 두 점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굳이 외우지 않는다. 문제 없나? 자, 중학교 때랑 동일하다. 여기까지는. 됐나?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봐봐. 자, 두 번째 개념은 요런 거야. 자,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우리가 수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중학교 때랑 동일해. 자, 얘를 우리는 어떤 형태로 바꿔줄 수 있냐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그리고 얘를 b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1차 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겠다. 됐지? 설령 b가 0일지라도 ax 플러스 c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얘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생기면 요렇게 생긴 직선이 나올 거고, 그지? 설령 a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를 만들 수 있겠지? 그거는 요렇게 생긴 직선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요 형태는 우리가 뭐가 된다?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지? 쟤를 뭔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살펴보고 싶으면 이 형태로 바꿔서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해서 처리해주자. 요런 의미가 될 거야. 되니 여기까지는 별다른 내용 아니고. 자, 그 다음 개념 한번 가볼게. 자, 요거 조금 잘 이해를 해두자. 자, 잘 봐. 잘 봐. 자, 이런 거거든? 별거 아닌데. 자, 우리 직선 하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주어졌다고 생각해볼게.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일반적으로 두 개의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나오겠지.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요 한 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라는 도형을 내가 이렇게 그려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겠지. 그치?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해보자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한번 살펴볼게. 자, 일단 요 교점, 여기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교점을. 자, 그러면 얘는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성립이 돼야 되겠지. 얘가 알파, 베타를 지나고 있으니까. 맞니? 자, 그러면 우리는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는 항상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돼. 자, 마찬가지로 얘도 알파, 베타를 지나야 되나? 맞지? 자, 그러면 A 다시 알파 더하기 B 다시 베타 더하기 C 다시도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거든? 요까지 됐니?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요 값은 0인 거고 요 값은 0인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 내가 K배를 해도 0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봐봐.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 더하기 K배의 알파 그 다음에 B 다시 베타 더하기 C 다시는 0이라는 얘를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항상 0이 나오니? K와 관계없이? 항상 0이 나오지. 얘는 0이고 얘는 0이니까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항상 0이 나올 거 아니야.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논리돼? 근데 얘는 항상 성립하는데 이제 알파랑 베타를 다시 XY로 바꿔주면 요렇게 생긴 얘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나는 얘가 나와야 돼? 알파, 베타를 지나는 얘가 나와야 돼. 맞지? 그런데 1차식의 형태니까 어떤 형태가 나온다? 얘는 직선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내가 직선을 찾고 싶으면 그 직선은 하나 적어주고 하나 적어준 다음에 K배에서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그러면 얘는 항상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논리되니? 무슨 소린지? 자, 그러면 봐봐봐. 요거는 우리가 조금 관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몇 개만 풀어줄게. 알았지? 지금 몇 페이지지? 23. 자, 몇 개만 풀어줄게. 보자. 일단은 첫 번째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118번만 한번 일단 좀 봐보자. 이거는 중학교 거랑 똑같기는 한데, 자, 118번은 나랑 같이 한번 해볼게.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얘가 있는데 얘가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시오라는 게 우리 문제야. 됐지? 자, 그리고 제한 조건이 A는 0보다 커야 되고 B는 0보다 커야 되고 C는 0이라는 값을 가져야 한대. 됐지? 그러면 그림을 그릴 거면은 우리는 1차 함수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지. 자, 일단 C는 0이랬으니까 그냥 0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치? 정리해주면 BY는 마이너스 AX가 나오면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지.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오는 거고, 맞지? 그리고 Y 절편은 0인 얘가 나오겠지? 자, 그럼 Y절편이 0이라는 건 원점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소리가 될 거고,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전체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지. 양이니까.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로 가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긴 얘가 나온다. 됐지? 그래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형태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됐지? 자, 그리고 우리가 120번 같은 경우 한번 봐볼게. 자, 120번.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k에 x 마이너스 2y 더 빼기 3은 0. 자, 요렇게 생긴 얘가 있는데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한번 구해보래. 됐지? 자, 보통 미지수가 한 개밖에 안 떨어지면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거든? 자, 근데 다시 봐봐봐. 얘는 이거는 0이라는 얘랑 이거는 0이라는 얘의 어디를 지나는 얘가 나온다? 교점을 지나는 얘가 나온다는 거야. 됐지? 자, 앞에 거는 0, 뒤에 거는 0의 교점을 지나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3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얘랑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얘의 누구를 구해주면 된다? 교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됐지? 근데 교점은 뭐 풀면 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3x 플러스 y는 2가 나올 거고, 자, x 마이너스 2y는 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위에 거 2배 해주면 6x 더하기 2y가 4가 나올 거니까 변변 더해주면 x는 1 나올 거고, x에 1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1 나오지.
됐지? 그러니까 어디를 지난다?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자 122번 한번 봐볼게. 자 122번에서는 이제 거꾸로 풀 건데 어떻게 돼 있냐면 x-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3x-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어디를 지나야 된대? 교점을 지나야 된대. 됐지?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얘는 어떻게 적는다? 하나 그냥 적고 다른 거는 k배에서 적으면 되지. 이렇게 생긴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된대? 0,0을 지나야 된대. 그치? 그런데 얘가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0,0을 넣어볼 수 있겠지. 0,0 넣어주면 2-2k가 0이 나오기 때문에 k가 몇이 나와? 1이 나오지? 그러니까 0,0을 지나는 건 얘가 몇일 때다? 1일 때다. 그치? 그럼 여기다가 1을 딱 넣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정리해주면 4x 마이너스 2y는 0 이렇게 생긴 거니까 2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생긴 얘가 답이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됐니? 자, 나머지 문제 풀어볼게. 시작해. 자, 본다. 자,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자, 어디를 지난대? 일단 중점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어. 중점 구해주면 되는 거지? 자, 중점을 구해보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건가? 됐지? 그러면 결론은 3,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4인 얘를 찾아보자라는 거네? 그러면 y는 일단 4 적으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x는 부호 바꾸고 y는 그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전개해주면 y는 4x 마이너스 13이 된다. 됐지? 이렇게 풀면 마무리겠지? 문제 없니? 간단하지? 자, 45번 해볼게. 문제 상황부터 보자.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존재한대. 그지? 그런데 그 직선이 다시 a, 마이너스 6을 지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a의 값을 구하자. 자, 지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얘를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라는 소리겠지. 어디에 대입해주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주자. 자, 이런 관점이 될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보자. 지금 1,4가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는 상황이야. 기울기가 몇인지 모르지? 구해줘야 되지. 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2 빼야 되지?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2 빼야 되니까 6이 되면서 기울기가 2겠구나 라고 구해줄 수 있어. 자, 그러면 기울기가 2이면서 1,4를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y는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면서 전개해주면 2x 플러스 2. 자,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6을 여기에 넣을 수 있다라는 관점일 거 아니야? 그렇지? 넣어주면 2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6이다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4다. 요렇게 나오겠지? 됐지?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다. 문제 없지? 자, 49번 해볼게. 자, 물론 공식이 있지만 공식 쓰지 않고 푼다. 나는 그냥 어차피 그거를 기억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길게 보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 되게 특수한 경우에만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자, 뭐 이러한 공식 있기는 하지만 일단 쓰진 않을게 나는. 자, 가볼게. x절편이 2이고 y절편이 5인 직선이 이때 자, 점 두 개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직방을 찾을 수 있을 거고 걔가 4,a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x에 4, y에 a 넣자. 관점은 동일하겠지 앞에 문제랑. 자, 그럼 풀어보자. x절편이 2라는 건 2,0을 지난다는 의미일 거고 y절편이 5라는 거는 0,5를 지난다는 의미일 거야. 그지? 자, 그러면 기울기부터 구해주면 x 증가량은 2가 될 거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5의 x까지 적을 수 있을 거고, 그치? y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y절편 뒤에다가 갖다 붙여주면은 수식을 완성할 수 있다. 됐지? 자, 근데 얘가 4,a를 지난다. 이런 의미인 거지? 자, 그러면 a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5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 그래서 1번 나오겠다. 됐지? 자, 53번 해볼게. 자, 보자.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K값을 구하시오. 자, 봐봐봐. 관점은 물론 아까처럼 풀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게 두 개고 아는 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지? 원래 보통은 아는 게 우리가 두 개의 직방을 찾고 거기다 집어넣자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거는 조금 껄끄러워진다. 됐지? 그러면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야. 지금처럼 풀어도 돼.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어쨌든 세 개의 직선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마이너스 2,k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k,7이 있고 여기에 2,6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동일한 직선상에 있다라는 건 어디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재던지 간에 기울기는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모르는 거 두 개를 쓰는 것보다는 아는 걸 두 번 쓰는 게 편하니까 얘랑 얘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한번 재보고 얘랑 얘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한번 재봐서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겠네. 됐지? 자, 동그라미부터 계산해보자.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되니까 4분의겠지. 기울기는 4분의 6에서 K를 빼면 되니까 6 마이너스 K는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자, 요거 계산해주면 K 마이너스 2로 가자. 그냥 K 마이너스 2분의 7 빼기 6이니까 1, 요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을 풀면 돼. 분수가 분수다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게 곱한 게 같으면 되지. 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6, K 마이너스 2, 요게 누구랑 같다? 우리 4랑 같다. 요걸 풀라는 소리고, 요 그냥 넘겨서 여기로 마이너스를 처리할게.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전개해야 되지. 자, 전개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 넘어가면 플러스 16이 나올 거고, 는 0 이렇게 잡히겠네. 그러면 얘는 K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 0이라는 소리니까 K가 몇이 나오겠다? 4가 나오겠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익숙하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다. 자, 56번 해볼게.